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30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함이 없죠? 예,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550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 출애라 5,500만 원, 5톤 덤프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과 개인 중형이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경기가 너무 바닥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등락폭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 소형이나 개인 중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현상 유지로 가자는 쪽이죠. 네. 예.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이 틀에서 큰 변함 없이 이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좀 올 연말까지도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큰 변화 없이 개인 소형만 소폭 상승할 예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개인 소형이 소폭 상승한다고 예상하세요? 개인 소형은 그래도 주에 7대, 8대가 꾸준히 움직이거든요. 개인 중형은 한 대 정도 움직이는데 개인 소형은 그래도 꾸준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 전에는 그래도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예. 개인 소형이 소폭 상승한다 그래도 뭐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2, 30만 원 상승하는 거예요. 예. 대표님 그럼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78년생이가 그러는데 이분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는데 오실 때 사모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 찐 구독자예요. 저희 채널을 엄청 구독을 하시고 저희 채널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 이분도 처음에는 1톤 차량으로 할 건지 벤 종류로 할 건지 많이 망설이셨는데 최종적으로 스타리아로 결정하셔가지고 스타리아가 올 마지막 모델로 해갖고 주문이 들어갔는데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주문이 들어갔고 신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주문했고 면허권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5일이나 6일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은 처음에 만나서 끝까지 가실 때까지 제 손을 잡고 계속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 극히 보기 힘든데 부부간에 오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본인이 어떻게 일할 거며 어떻게 그 설계를 다 해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탑도 하려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 영업용 길라잡이라고 해서 화물차나 개인 택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다 제가 친필로 사인해가지고 한 권 드렸더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분이 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얼마나 나가요? 일반 LPG 차량보다 500만 원 정도 더 나가니까 4천만 원 좀 넘죠. 예. 저는 스타리아가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은 유류 보조가 안 되죠. 지금 LPG 차량으로 출시했을 때는 연비가 좋지를 않아요. 많이 나와야 5km, 6km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12km 정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류 지원을 안 받더라도 차라리 연비가 많이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할 때 어떤 걸 중점에 둬야 되는 거니 뒷문짝, 뒤에 문짝이 하나로 해서 올라가는 문짝이 있고 양문형이 있는데 양문형으로 하셔야 돼요. 양문형을 하게 되면 지게차로 상하차가 가능하거든요. 파레트로 해서 지게차로 해서 상하차를 넣을 수 있는데 양문형이 아니고 원터치로 해서 하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지게차가 튀어나온 거리만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게차 상하차를 못 합니다. 예.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양문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예. 이거는 화물차 하시려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상식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중에 중고차 매물도 양문형은 없어도
올라가는 거, 하나로 올라가는 거는 매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문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많이 매매가 안 되니까 좀 매물이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대표님, 오늘은 그 화물 하시는 분들이 차종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잘 팔리는 인기 차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매매 상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물 차종은 뭐예요? 아무래도 1톤 카고 차량이죠. 1톤 카고 차량은 나오는 제조사가 기아, 봉고가 있고 현대, 포터가 있죠. 네. 예, 예. 그리고 기아에서는 그 틈새 시장에 1.2톤 봉고가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1톤은 이 두 업체에서밖에 생산이 안 돼요. 예, 예. 그 두 업체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포터죠. 포터고 기아하고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포터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좋죠. 승차감이 좋고 차가 좀 날렵하고 승차감이 좋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좋으니까 추후에 중고차로 팔 때도 금액 차이가 좀 나요. 해외로 수출을 보내도 포터를 더 선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아차도 똑같은 엔진이에요. 엔진은 똑같은데 차체가 좀 틀리죠. 기아차는 좀 묵직한 반면에 조금 더 높아요. 포터보다 좀 높고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는 기아차가 굉장히 좋죠. 현대차보다도 기아차를 더 선호하시죠. 조건도 기아차가 좀 더 좋아요. 요즘 많이 나갔을 때 기아차 조건이 250까지 DC한 적이 있거든요. 250만 원 DC도 해주고 무이자 3년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DC 폭이 많이 해줬을 때가 100만 원이고 무이자 자체가 없죠. 예, 예. 현대나 기아나 뭐 같은 회사인데도 현대 포터가 더 많이 팔리네요. 그렇죠. 엔진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엔진도 똑같아요. 기아 봉고 엔진이나 현대 포터 엔진이나 똑같아요. 엔진은 똑같은데 차체만 틀린 거죠. 예, 예. 그럼 연식하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가장 잘 나가나요? 2, 3년 된 거 많이 찾으시는데 키로수 적고 2, 3년 된 거는 신차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DC돼서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럼 최근에 전기 화물차가 나오던데 매매 상사에서도 전기 화물차 많이 취급해요? 매매 상사에서는 전기 화물차를 저희한테 입고 들으면은 거의 내수를 하지 못해요. 내수는 사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거의 수출로 유도해서 수출로 내보내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중에 겨울에 좀 고전을 하는 거죠. 충전했을 때 그 충전은 키로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겨울에 한 겨울에 날씨 추웠을 때는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은 전기차에 1톤 전기차가 전부 다 충전기를 몰고 있잖아요. 그만큼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휴게소마다 들려가지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안 맞는 거죠. 한 번 충전해서 최소 400km, 500km가 가야 되는데 그 키로수가 형편없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를 안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런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직접 제조사에다가 이렇게 가서 구입을 해오는 건가요? 영업소를 통해서 하는 거죠. 직접 제조사 가서 구매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네. 제조사, 현대나 기아 영업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요즘 소형 화물차 중에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차종은 어떤 게 있어요? 그래도 1톤 차죠. 1톤 포터가 제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윙바디도 좀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전에는 윙바디를 많이 그렇게 찾지 않았는데 요즘은 윙바디도 굉장히 많이 찾고 또 그 틈새 시장에서 1톤 리프트 차량이 있거든요. 파워게이트 달린 차량도 좀 선호를 하시고요. 근데 파워게이트 차량은 본인 체형에 맞아야지 구태여 실는 물건이 오토바이나 드럼통이 아닌다면은 구태여 파워게이트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꼭 파워게이트를 찾으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 파워게이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공차로 갔을 때 기름만 많이 들기 때문에 꼭 본인에 맞을 때 파워게이트는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냉동 탑차는 어떻습니까? 냉동차는 지금은 냉동은 한여름이 수요기가 아니고 냉동은 원래 11월 달부터 다음에 2월 달까지가 시즌이에요. 그때 그 시즌이 넘으면 냉동차는 잘 나가지 않는데 이러는 방법에 따라서는 냉동은 새벽 배송이 많으니까
새벽 배송 어느 정도 고정 일거리만 있으면 냉동차도 괜찮죠. 영업용으로는. 예, 예. 반대로 아까 뭐 잘 나가는 차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요즘 잘 안 팔리는 차종은 어떤 게 있어요? 잘 안 팔리는 차량은 같은 화물차라도 1.2톤이 좀 더디게 나가죠. 1.2톤은 중량점을 실을 수 있게끔 많이 개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2톤에 2돈, 3돈 막 싣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운반비를 그만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호증 우리 기사님들이 얘기하는 똥찜이라는 거죠. 짐은 많이 싣고 운반비는 적게 주니까 요즘은 선호를 좀 안 하시더라고. 예, 예. 그렇다면 초보 사업자가 처음 화물차를 살 때 어떤 차종으로 해야 할까요? 가장 무난한 차량은 기아 봉고차나 현대 포터 중에서 본인이 선별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차로 선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택을 하시면. 예. 방금 얘기하신 게 이게 카고 트럭들이죠? 그렇죠. 카고 기준이죠. 예, 예. 중고 화물차를 살 때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일단은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키로수가 적정 키로수인지, 그 다음에 사고 유무. 지금은 중고차를 팔 때 성능 기록부라는 걸 하죠. 지정된 공업사에 들어가서 성능을 떠요. 성능 기록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고 유무, 그 다음에 엔진 누유나 모든 과정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성능 기록표가 나오니까 성능 기록표를 참조하시면 마음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예. 그 성능 기록부를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요, 신용 있는 1급 공업사에서 발행하는 거고, 성능을 본인들이 떴을 때 그 성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일정 키로수 동안, 기간을 정해서 일정 키로수 동안 보증을 하는 거죠. 대신 보증보험이 좀 들어가죠. 예, 예. 그건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은 중고 시장에 차가 들어오면은 성능은 무조건 성능 기록부가 있어야만이 차가 매매가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화물차 차종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차종은 남이 권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체형에 맞는 차, 어느 차가 실속이 있고 나한테 맞을 수 있는지 그걸 선택해야지,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윙바디로 간다든가 냉동차로 간다든가 1톤 차 농바디로 뽑아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 체형에 맞는 차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 기준에서 좀 나는 고민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선탑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정답이 될 거예요. 1톤 차도 선탑해보고 벤 종류도 선탑해가지고 자기 체형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30일입니다. 화물차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저희 메일에다가 화물차 차종에 대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본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안 적으시더라고요. 그냥 화물차 차종을 좀 한번 소개해 달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에 맞는 화물차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허, 아졌습니다.